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언스쿨링을 할 수 있는 거냐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되게 생각이 많이 막 들더라고요. 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가정이든 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거꾸로 이런 상황이면 절대로 권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언스쿨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그런 가정. 저는 이 부부가 사이가 깨져 있는 그런 부부는 언스쿨링을 하면 안 되죠. 둘이 먼저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네. 네. 근데 이제 부부 사이가 좀 완만하기는 하나 어떤 교육관이나 이제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한쪽은 언스쿨링을 뭐 원하고 한쪽은 좀 더 다른 방향을 원하는 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한쪽이 좀 적극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또 할 수도 있는데 둘 사이가 정말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막 그거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남편은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아이에게만 집중을 해서 또 이렇게 언스쿨링을 하겠다. 뭐 이런 가정들은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저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부부 사이가 깨져 있는 경우, 완전 깨져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이제 그 깨져 있으면 어떤 기준은 있겠죠, 물론. 네. 사람마다 어느 정도를 깨져 있다고 하는 건지 그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으나 정말 누가 봐도 부부 사이가 깨져 있다 하는 경우는 정말 반대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교육관이 다른, 교육 철학이 다른 경우, 한쪽은 언스쿨링 하고 싶어하고 다른 한쪽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하고 하는 경우, 그럼 그런 경우에는 강행을 해도 될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역시 강행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근데 둘이 소통을 제가 그렇죠. 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둘이서 어쨌든 최종 네. 합의를 보고 양쪽 다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할 때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예를 들면은 한쪽은 이제 그거에 언스쿨링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한쪽을 또 이렇게 좀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서 뭐 그러니까 결국은 설득이 안 된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육 철학이 다른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는데 교육 철학이 다르면 당연히 둘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두 분이서 예. 뭐 근데 그 대화도 안 합의를 된다면 그게 깨져 있는 경우인 거고. 그렇죠. 깨져 있진 네. 않은데 교육 철학만 좀 다른 정도라고 했을 땐 대화를 하게 되겠죠. 왜 그렇죠. 그런 건지. 한쪽은 언스쿨링파고 한쪽은 스쿨링파라고 했을 때 서로 간에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장단점을 이야기하다가 우리도 처음부터 무조건 우리 아무 기준 없이 언스쿨링 합시다 이랬던 건 아니잖아요. 네네. 적어도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쪽으로 갈리진 않았지만 내 속에서 두 가지가 갈리잖아요. 스쿨링과 언스쿨링에 대한 이게 내 속에서도 청백으로 나눠서 싸우게 되잖아요. 네. 결국은 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스쿨링이 좀 편하고 좋은 점이 있으니 스쿨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찾았잖아요. 네. 자꾸 찾다가 내가 원하는 스쿨링을 보낼 데가 없네 라고 해서 언스쿨링으로 온 거지. 언스쿨링이 스쿨링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보낼 데가 보낼 데가 없어서 없어서. 언스쿨링을 선택한 거죠. 그렇죠. 대안이 없어서. 네. 한 그래서 건데.
교육 철학이 다른 경우라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둘이 같이 둘이서 설득하기 위해 그렇지, 서로를 설득하기 음. 위해 언스쿨링은 아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있다라는 본다면 거를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서 그쵸. 또 설득을 시켜야죠. 설득시켜야죠. 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면 깨어져 있지 않은 가정인데 네,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뭔가 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있지. 예. 그런 경우에 강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나중에 가서 소위 그 독박 쓸 수 있죠. 그렇게 그거 봐. 어, 이렇게 됐네. 내가 그때 뭐. 반대했지?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맞아요. 내가 그때 뭐 당신이 워낙 원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따라줬지만 솔직히 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때도 난 분명히 난 별로라 얘기했는데 당신이 강하게 주장하면서 자신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해보라고 얘기한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도와주겠지만 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난 원래부터 그쪽이었어. 거봐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난 그랬던 거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 그런데 어쨌든 둘이서 합의하지 않고서 정말 깊이 합의하지 않고서 강행을 한다 했을 때 저는 끝에 가서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철학이 다른 경우는 강행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깨져 있는 경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교육 철학이 다른 경우는 강행하지 않고 어쨌든 부부가 끝까지 교육관을 맞출 수 있도록 인생관을 맞출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면서 방향은 어느 정도 맞게 됐을 때 디테일한 건 아직 잡을 게 많지만 방향 정도는 맞게 됐을 때 그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대략적으로는 그러니까 방향은 맞았어. 근데 이게 사실 진행하면서 부모가 깨닫고 정말 느껴야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부모가 둘 다 공부를 싫어해. 그게 가능할까? 또는 한쪽은 좋아하는데 한쪽이 너무 싫어해. 뭐 좋아는 하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다른 한쪽이 공부한 것을 좀 서머리해서 전달했을 때 서머리한 거를 그래도 볼 정도까지는 된다 그렇지. 그러면 좀 괜찮다고 봐요. 보고 또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이러면 그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예 근데 둘 다 안 공부를 하면 아예 싫어한다. 안 되죠. 둘 다 싫어하거나 어느 한쪽이 너무 싫어한다. 그런다 했을 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 역시 독박의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물론 상대방이 끝까지 그래도 존중을 하면서 그렇게 당신한테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뭐 거봐라 이렇잖냐 이런 얘기는 없을 거야 라면서 뭔가 그런 어떤 참 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자세가 있을 때 그때는 조심스럽게 시작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없다고 했을 땐 뒤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할 수 있다 싶을 땐 이 언스쿨링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부부간에 부부가 더 서로, 깊은 대화를 해서 둘이 어떤 방향성을 잡을 때지. 맞아요. 예. 그래서 언스쿨링을 하기 전에 부부가 함께 둘이서 이 부부의 관계라든지 지금 현재 부부 간에 지금 어떤 포지션인지 그런 것도 서로 그러면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죠. 서로 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거는 뭔가 한다는 거는 그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부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부부 외에 우리가 주변을 보면 이게 조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근데 조부모님하고도 역시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있는 그 양육자 삼촌들하고 같이 사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뭐 또 이모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주변 인물들이 있는 경우. 네. 공동체.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가끔 만나기는 하나 아예 집이 분리돼 있고 하면 상관없는데
아예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 경우는 부부만 의견을 맞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죠. 네. 네. 같이, 역시 그 경우는 그게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음.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다 공유해야지. 맞추지 않는 네. 이상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역시 근데 그건 있겠네요. 두 부부는 마음 뜻이 맞고 그래서 이제 언스쿨링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뭐 조부모라든지 이모 뭐 삼촌들이 오케이 그거는 받아들이겠는데 본인들이 어떤 뭐 이렇게 교육을 뭐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 말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정도. 그렇죠. 그리고 함께 예.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이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을 또 도와주고 뭐 이것까지는 뭐 그 정도면 괜찮겠지만 베스트죠. 그 정도면. 근데 그렇죠. 대부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뭐 너희들 아이니까 너희들이 선택해서 가라. 그렇게 많이들 존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 뒤에 가서 그분들의 습관이 바뀌지가 않아서 방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결국은 부부도 역시 부부가 통일이 교육관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게 그거잖아요. 한쪽은 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그것도 헤쳐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부부는 네. 그거를 맞췄는데 네.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분이 조부모님이든 어떤 형제든 자매든 잘못을 할 누군가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대처한다 뭐 그렇게 알면서 그분들도 바꿔 나간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계속 그 습관을 나몰라라 하고 그렇죠. 본인들 그럴 수 있잖아요. 의지대로 그런 경우 할 얼마나 경우에는 힘들겠네요. 이게 놀러온 케이스가 아니라 애초부터 살기. 이 결정을 하기 전부터 함께 살고 있었다면 그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맞으면? 그러니까. 따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강행을 한다 했을 땐 뒷일을 충분히 그들에게 어필을 하고 최대한 좀 이렇게 좀 근데 뒷일을 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경우에 우린 떠났잖아요. 우리가 떠났잖아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떠났잖아요. 거리를 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리를 두고 만났을 때 항상 이거를 네. 어필을 하고 또 이제 우리의 철학도 계속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자주 표현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함께 참 사는 거는 어려운 되게 게 힘들겠네요. 눈이 그 올라가는 건 쉬워도 내려가는 건 어렵다고. 네. 결국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만 이 교육의 문제점, 공교육의 문제점, 내 아이가 다닐 수 있는 학교의 컨디션을 봤을 때 그곳의 문제점들을 어느 한쪽만 발견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또 다른 대안적인 교육이 뭐가 있는지도 알게 되면서 교육관이라든지 그런 게 눈이 쫙 올라갔단 말이죠. 어느 한 사람만 눈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주지 않을 때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총대 메고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죠. 네. 이것은 언스쿨링뿐만 아니라 대안학습뿐만 아니라 공교육 쪽에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교육 쪽에 그 소위 치맛바람 날린다는 분들, 헬리콥터 맘들 그분들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조부모의 재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엄마의 정보력이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의 무관심. 예, 그만큼 아빠들이 반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결국 조부모님이 그렇게 재력을 거기다 부어줄 정도로 조부모님하고는 어느 정도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전제는 조부모님하고는 엄마 쪽하고 의견이 맞았다는 얘기지. 맞아. 예. 근데 아빠는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조부모님이 재력을 부어주고 아빠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무관심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심을 토달지 마. 근데 관심을 가질 때 같은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딴지를 거기 때문에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그 공교육계 있잖아요. 네. 공교육과 사교육계. 근데 이쪽으로 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쪽으로 오면 오히려 조부모님들이 대부분 반대하시고 그분들의 그 살아왔던 그때의 그렇죠. 정서랑은 완전 반대니까 반대니까. 조부모님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그런 상태에서 남편 쪽이든 아내 쪽이든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대하는 쪽이라고 했을 땐 네네. 그것을 과연 하기 할 수 있을까? 힘들 또 수도 있겠네요. 이제 다시 이제 좀 전 얘기가 그거였죠. 부부는 생각이 같은데 함께 살고 있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동조해주지 않고 계속 방해하는 뭔가의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했을 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미리부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뒷일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상황에 따라선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선 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게 될 수도 있다. 완전히 헤어진다기보단 네. 거리를 두게 될 수 있다. 거리를 두지 않고 너무 전쟁이 심해지면 사이가 멀어지죠. 틀어지니까. 사이가 틀어지니까 근데 이게 멀어지면 사이가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 완전히 틀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도전을 하겠다는 쪽으로 유도를 잘 해야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약간 거리를 둘 필요가 우리는 좀 이제 틀어진 상황이었죠. 틀어지는 거를 감안을 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결과적으로 좋게 그래도, 되어서 네. 오히려 이제 많이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게 맞았구나. 그 길이 옳구나라고 또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신 케이스인데 이게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파벌이 벌써 갈라진 거잖아요. 한 가정 내에서 부부끼리 갈라질 수도 가장 문제지만 중요한 건 배우자 부부와 부부끼리 그쵸.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 파벌이 갈라져도 아이한테 주는 영향이 어느 쪽이든지 답답하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구성원이 되는 사람끼리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습관에 대한 것도 조율을 해서 아이의 어떤 이 부분만큼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감안을 하자. 네. 이제 아이에게 영향이 이만큼 가는 것은 감안을 하자라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타협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것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행은 시작하면, 그거는 반대할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반대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보자면 자 그래서 타협을 못했어. 그러면 하지 말아요? 그럼 이제 학교를 가는 보내야 거죠. 돼요. 그냥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내는 거지. 그런데다가 막 입시에 대해서 막 중요하게 막 애를 밀어붙여. 그러면 역시 그런 가정들도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혼자서만 애한테 살짝 안 해도 돼. 야, 학원 안 가도 돼. 막 학원 막 이렇게 학원 가야 되는데 애 막 땡땡이 치게 해가지고 엄마나 아빠나 한쪽이 애를 이렇게 빼돌리는 거지.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애를 학교를 제대로 보내고 이 학원을 제대로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부모가 돼가지고 정신을 어디다 둔 거냐면서 엄청 욕을 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로 오면 저쪽에서 난리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난리고 교육관이 안 맞아가지고 정말 집집마다 부부싸움하는 경우 정말 많고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 때문에. 예.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싸우죠. 그런데 그 부부싸움은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고3 대학 넘어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한두 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 10년, 20년짜리 싸움이에요. 결혼할 때까지 싸우는 거 같아요. 예. 뒤에 가가지고 꼭 이제 그 거봐라 이게 이쪽에서 나오든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든 이거는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부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붙잡고 끝까지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든 내가 그쪽으로 넘어가든 저쪽이 이쪽으로 넘어오든 이거는 통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분단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정도로는 통일을 해도 답이 안 나오고요. 이 가는 그 길이 되게 험난한데. 예, 통일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정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방향성이 정말 통일되지 않고서는 노력을 해 나가자라는 어떤 네. 각오가 통일되지 않고서는 정말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예. 이게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정말 좋은 학교가 있다면 보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찾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저희는 굉장히 오히려 막상 해보니까 이것보다도 더 좋은 학교라면 진짜 저희 눈이 너무 올라가 버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너무 학교예요. 좋은. 네. 진짜 그런 학교,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 이렇게 따져보면 전 세계에 몇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진짜 뭐 유럽에선 독일 같은 나라,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 그리고 북유럽 쪽에 올라갔을 때 핀란드 같은 나라, 그런 나라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어떤 일정한 학교로 이렇게 좁혀지는 거죠. 네. 거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는 언스쿨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언스쿨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가정하고 되게 잘 맞아떨어진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특성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거는 아이들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특별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100% 모든 국민이 다 했으면 좋겠다는 아닌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일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저희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 입장에서도 되게 오히려 더 고립감이 생길 거고, 어차피 가족이 통일이 안 돼 있으면 애들은 부부가 먼저 네, 뭐 자기 인생 찾아 나가겠죠. 애들은 합의를 하고 네.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그 길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학교도 안 가는 상태에서 집에서부터 이거를 딱 빌드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집이 완전히 막 깨져 있어. 의견이 분분해. 얘기가 완전 다 달라. 또는 관심이 아예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한테 좋은 사회가 아닌 거죠, 거기가. 그럼요. 가정이라는 게 좋은 사회가 아닌 거죠. 그러면 아무리 학교가 별로라고 해도 그 가정보다는 훨씬 좋은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를 보내서 아이가 학교 쪽에서 적응을 하도록 하고 오히려 가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그 노력을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하더라도 네. 순서가 분명히 이거는 바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돼 있지 않으면 언스쿨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네. 예, 저희의 확실한 저희 견해입니다. 네. 네.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